안녕하세요. 네, 백몽TV의 정수윤 원장입니다. 박재원 원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해서. 네, 임플란트 보철을 하면 왜 음식물이 끼나요? 네.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거죠? 맞아요. 환자분들이 기대하기로는 임플란트를 이제 하고 났을 때 예전에 내 치아랑 항상 비교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임플란트를 좀 다수 여러 개를 좀 하신 분들이 또다시 임플란트를 또 다른 쪽에 하시는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기대치가 조금 낮아져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나 이런 걸 쉽게 인정을 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을 처음 임플란트를 이제 하시는 경우는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시긴 하는데 그 전에 자연치랑 이제 뭔가를 비교를 해서 불편함을 좀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물이 끼는 부분들. 근데 음식물이 이제 끼는 거는 옆으로 이제 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 사이 부분이 이제 끼는 부분도 있고. 임플란트는 이제 구조적으로 자연 치아보다는 음식물이 더 잘 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네. 왜냐면 이제 우리 어금니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보면 치아 목 부분이라고 하죠. 목 부분이 좀 두껍거든요. 목 부분이 두껍고 뿌리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임플란트는 뿌리가 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치아가 이만한데 임플란트는 요만해요. 요 사이 공간이 좀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음식물이 끼는 경우가 우선은 옆으로 굉장히 이제 좀, 끼는 예,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많고 네.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음식물이 좀 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그리고 가지고 이제 있죠. 자연치하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제 자연치는 뼈랑 인대라는 연조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한 치아라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이제 그 뼈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이제 고정이 돼 있죠. 이제 고정이 뼈에 딱 아예 붙어서 딱 고정이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질기거나 고기 힘줄이랄지 아니면 섬유질 같은 거 딱 씹게 되면은 치아는 딱 갑자기 움직이고 임플란트는 이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 딱 껴버리죠. 임플란트가 아니고 치아였을 때는 두 개가 같이 같이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죠. 끼는데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안 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꼈다. 임플란트가 있고 치아가 있으면 이 사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네. 치아는 항상 일생을 두고 계속 이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뼈의 그 위치에 항상 치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나이가 노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앞으로. 점점점 앞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끼는 현상들이 좀 생기겠죠. 그게 좀 심해진다 싶으면은 우리가 보철을 이제 새로 만들기도 하고 네. 임플란트를 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철을 아예 네, 보철물만. 좀 크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보통 이제 치아가 일생 동안 앞으로 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걸 아예 타이트하게 만들어 드려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좀 더 메꿔가지고 이제 수정해드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죠. 이제 임플란트 치료하시고 나면 이 다 들어갔는데 환자분들이 임플란트에 구멍이 뚫렸다고. SCRP 말을 말씀하시는 네, 나사 구멍을 뚫어놓는단 말이에요. 나사 구멍을 뭐 뚫는 경우도 있고 예, 안 그냥 안 뚫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임플란트가 이제 또 보철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나사가 풀려요. 그렇죠. 이제 뭐 부위로 굳이 따지자면 임플란트 그 나사 부분이 있고 뿌리 부분이 뿌리 있고. 부분이 있고 보철이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치아 색깔 나는 그 보철이 있고 그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데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그 기둥과 임플란트가 또 짧은 그 나사로. 조그만 나사로 이제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엄청 세게 이제 기구를 이용해서 조여놓는다고 하더라도 힘을 계속 받으니까 그렇죠. 네.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구멍을 안 뚫어놓으면은 이걸 이제 빼가지고 그걸 다시 조여야 되고 네. 그리고 다시 붙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 빠지지가 않으면 네. 이제 미리 구멍을 뚫어놓게 되죠, 나사 네. 구멍을. 그게 또 이제 그 싫어하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요. 맞아요. 네. 약간 임플란트 보철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아를 이제 크라운 씌우는 그거의 모양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반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네,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뼈가 좀 많이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염증이 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다라고 하면은
치아와 좋아요. 거의 유사하게 이제 보철의 모양이 들어가는데 염증 없이 그냥 바로. 근데 이제 막 뼈가 많이 녹아 있고 염증이 생겨갖고 이제 뼈가 많이 녹아서 굴곡이 생긴 상태에서 보철이 들어가는 경우는 되게 치아 머리 부분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면 또 음식물이 또 많이 끼고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항상 설명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죠. 좀 말씀드리기가 최대한 안 끼게 노력을 하고 최대한 이제 문제가 안 되게 하지만 사실은 뭐 의사 입장에서는 음식물이 사실 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음식물이 뭐 만약에 내가 끼면 빼주면 되는데 근데 불편한 거죠. 뭐 사실은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구멍을 이게 잘 낀다라는 얘기는 또 잘 빠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구멍을 아예 크게 뚫어놔서 네, 아예 그게 사실 건강한 형태인데 네. 뭐 보철이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는 아예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그 공간을 그냥 아예 무슨 터널 뚫어 놓듯이 이렇게 공간을 그러면은 뻥뻥 잘 끼고 잘 빠져. 그냥 끼더라도 그냥 물로 이렇게 꿀렁꿀렁하면 다 빠지는 그 상태가 사실 건강에 더 좋은 형태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환자분들 난리 나죠. 이제. 이를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만들어놨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타이트하게 그 공간을 메꾸면은 환자분들이 근데 또 너무 잇몸 눌러버리면 그것도 잇몸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건강에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잘 끼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또 잘 빠지는 형태이기도 하는데 사실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너무 이제 메워놔 버리면은 내가 음식물이 안 끼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제 편하기는 한데 음식물이 뭐 안 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식사를 하는 그렇죠. 이상은 미세한 알갱이라도 끼는데 그거를 이제 안 낀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음식물을 잘 안 빼주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터픽을 쓰십시오. 워터픽 그렇죠. 워터픽 좋잖아요. 워터픽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쓰기도 편하고. 워터픽 전도사 광고 안 들어온다? 응? 워터픽 광고. 의사는 어차피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이제 자연치나 그 전에 있던 내 치아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은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자연치를 좀 보존하고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게 포스트가 있는데 그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연치. 여기에 있겠죠? 아무튼 임플란트 보철에 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죠.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